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2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2년 12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일러스트 환경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조그맣게 네모난 단추가 보일 거예요.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단추입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현재 작업 환경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저는 현재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에센셜이라고 되어 있었을 텐데요. 제가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CC2022 버전이고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버전과 시험장에서 만나는 버전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CC 버전 나오기 이전에 CS6 버전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CS 버전에서의 에센셜과 CC 버전에서의 에센셜은 작업 환경이 좀 많이 달라요. 그래서 어떤 버전으로 문제풀이를 하든지 비슷하게 보일 수 있도록 CS6 버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에센셜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 CC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은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 저와 비슷한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에센셜 클래식으로 설정을 했어도 이렇게 끝자락에 프로퍼티라고 하는 속성 창이 따로 뜨는 경우가 있을 텐데요. 창이 넓으신 분들은 그대로 띄워놓고 작업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는 프로퍼티 창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 친구는 조그만 화살표 눌러서 들어가도록 할게요. 왼쪽에 있는 도구 상자도 마찬가지 모든 도구들이 다 쏟아져 나와 있는 이렇게 복닥복닥 보이시죠? 이 친구도 조그만 화살표로 누르면 길게 한 줄로, 두 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 두 줄짜리로 설정을 해놓도록 할게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작업 환경 말고 본인이 하나하나 수정을 할 수 있는 작업 환경도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게 되면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실 수 있고요. 끝자락에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또 다른 환경 설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메뉴들 중에서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대화창은 똑같이 뜰 거예요. 왼쪽에 있는 부메뉴들 하나씩 누를 때마다 오른쪽에 있는 옵션 창들이 바뀌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문제풀이하는 동안엔 볼 거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가 중요하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단위를 밀리미터 단위로 쓰기 때문에 제너럴에서 밀리미터로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요. 글꼴이라든지 선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습니다. 단위 설정 꼭 눈여겨봐 주세요. 가이드라인을 뽑을 때 그 색깔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가이드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컬러를 바꿔주실 수가 있는데요. 포토샵처럼 배경 색깔이 들어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경 쓰지는 않아도 될 것 같네요. 다만 스마트 가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브젝트를 제작하실 적에 끝자락에 선을 맞춘다든지 원의 중심점에다가 선을 맞춘다든지 할 때 라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거기는 중심입니다. 거기는 끝자락이에요 라고 안내를 해주는 스마트 가이드가 쫓아다닐 거예요. 그 색깔이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또렷한 색깔로 바꿔주시면 좋겠네요.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 브라이트니스 밝기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픽 작업할 때는 눈이 많이 부시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저는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문제지를 이렇게 따로 띄워놓고 그리고 나서 문제풀이할 수 있는 창을 따로 놓을 수 있는 오픈 다큐먼테이지 탭에서 V체크 해제를 시켜 놓으셔야 창을 따로따로 띄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차피 창을 넓게 혼자 쓸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V체크 되어 있는 상태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그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에 80mm라고 지정되어 있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도록 할게요.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첫 번째 문제이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십시오. 윕스 폭은 100이고요. 하이트 높이는 80입니다. 크레이트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출력 형태에서 색깔들도 다 지시가 되어 있어요. 색상들을 정확하게 맞춰주셔야 되기 때문에 미리 뽑아 놓도록 할 텐데요. 스와치 패널을 보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 놓은 색상들이 보입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만들 거기 때문에 그룹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하도록 하죠. 그룹의 이름은 따로 설정할 필요는 없지만 GTQ 시험을 보는 동안에만 사용할 거니까 임의로 GTQ라고 줄 거고요. 새로운 색상을 추가하겠습니다.
더하기 단추 누르게 되면 CMYK 값을 넣을 수 있는 색상표가 나오죠. OK 단추 눌러서 색상 값을 이렇게 넣어주시면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 주세요. 필요한 색상 값들을 다 뽑았습니다. 사슴과 나무가 보이는데 일단 범위를 좀 정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겠죠. 나무의 경우에 어느 정도의 범위에다 맞출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기 위해서 눈금자가 필요합니다. 보여주십시오 뷰 메뉴를 클릭해서 룰러스라고 하게 되면 쇼 룰러 눈금자를 꺼내실 수가 있고요. 그 눈금자에 있는 숫자를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선이 이렇게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겁니다. 어느 정도에다가 배치할 건지를 가이드라인 뽑아서 정해주시는 게 좋겠네요. 나무의 경우에 렉탱글 툴 이용해서 쭉 드래그해서 그려주도록 할 거고요. 색상 값은 미리 뽑아놓은 아이를 적용하시면 되겠죠. 스트로크 선은 없습니다 라고 명확하게 작업을 하셔야 될 텐데요. 직사각형으로 만들긴 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약간 더 벌어지고 위쪽은 조붓한 게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을 수정하실 수도 있고 스케일로 일부분만 조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다이렉트 셀렉션을 이용해서 왼쪽 아래에 있는 점 너만이라고 클릭하셔서 왼쪽으로 살짝 빼시면 벌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점도 너만이라고 선택해서 살짝 오른쪽으로 빼시면 이렇게 너비가 넓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일립스 이용해서 동그라미로 바닥을 깔도록 할게요. 나무의 가지도 어느 정도에다 배치할 건지를 가이드라인 뽑는 게 좋겠죠. 펜툴을 이용해서 가지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클릭하게 되면 직선을 그리실 수가 있고요. 클릭 드래그 하게 되면 곡선을 그리실 수 있습니다. 곡선을 그릴 적에 뽑혀 나오는 이 친구들을 핸들이라고 하는데요. 핸들의 길이와 방향에 따라서 곡선이 영향을 받습니다. 핸들의 영향을 받지 않고 다시 직선으로 돌아가시려면 핸들을 끊어주시면 될 텐데요. 핸들이 뽑혀 나왔던 이 점을 다시 콕 찍게 되면 이렇게 핸들이 잘라지는 게 보일 거예요. 클릭 직선으로 가다가 곡선이 필요하면 드래그, 곡선이 필요하면 드래그. 더 이상은 이 친구는 핸들이 안 나왔으면 좋겠다 싶으시면 핸들이 뽑혀 나왔던 위치 콩 찍으셔서 잘라버리시면 됩니다. 제자리로 돌아오면 마무리가 되겠죠. 만들어 놓은 친구는 나중에라도 수정 가능해요. 셀렉션 툴은 통으로 전체를 선택하는 거라면 다이렉트 셀렉션은 일부분만 선택하는 겁니다. 점 하나만 클릭해서 늘려주거나 위치를 바꿔주실 수도 있고요.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시게 되면 곡선으로 만든 거 직선으로, 직선으로 만든 거 곡선으로 바꿔주실 수 있어요. 이렇게 뾰족뾰족한 아이들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될 건데요. 곡선으로 만들어졌던 아이를 다시 점을 콩 찍게 되면 직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맨 처음부터 펜툴로 완벽하게 그리긴 힘드니까 아웃라인을 대강 따서 변형을 해주는 게 좋겠죠. 펜툴 이용해서 가지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굵은 가지 먼저 그리겠습니다. 클릭. 제자리로 돌아올 거고요. 대강의 윤곽을 만들어 줬다면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뾰족뾰족한 선들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이 되지요. 클릭해서 이렇게 선이 꼬이게 되면 반대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만들어진 친구들이 한 덩어리로 합체됐으면 좋겠죠? 그럴 때는 패스파인더를 이용해서 합체를 시켜주시면 좋아요. 위쪽에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나와 있지 않은 다른 패널들을 불러내실 수 있습니다. ABC 순서대로 되어 있어요. 패스파인더는 한참 아래쪽에 있겠군요. 패스파인더. 원하는 개체들을 몽땅 다 선택하셔서 합체를 해주겠습니다. 유나이트라고 합체하게 되면 이렇게 한꺼번에 합체가 되지요. 만들어진 친구는
반대쪽에 거울처럼 반사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이 친구를 이라고 선택을 했습니다. 빙글빙글 돌려두는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라고 반사 도구가 들어있네요. 클릭하셔서 거울을 세우는 면 여기쯤이라고 지나가는 선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다가 Alt 클릭하시게 되면 중심을 여기로 인식하게 됩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방향이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기존에 있던 게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하나가 더 만들어지는 게 보이시죠? 크기를 좀 줄이도록 할게요. 비율이 깨지지 않도록 줄여주시려면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Shift를 누른 상태에서 개체를 당겨주시면 크기,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 조절이 가능해요. 색상 값들 맞춰주게 되면 이렇게 나무 한 그루가 만들어지는군요. 가이드라인이 더 이상 필요가 없다면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가이드를 클리어 가이드라고 지워주면 되겠죠. 사슴은 또 어느 정도에 위치할 것인지 가이드라인을 좀 뽑도록 할까요? 사슴의 뿔은 세로 그릴 필요 없이 나뭇가지를 그대로 복사해서 쓰면 되겠죠. Alt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면 복사 가능하고요. 크기 조절할 때 비율 깨지지 않게 Shift 눌러가면서 조절해 줄 수 있습니다. 색상값 맞춰주면 되겠죠. 반대로 돌릴 때에 리플렉트 툴 이용할 거고요. 중심을 요 정도 지나간다 라고 생각하시고 Alt 클릭.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해서 사슴의 뿔 만들어 줬습니다. 일립스 이용해서 얼굴도 만들어 주도록 하죠. 사슴의 귀도 일립스 이용해서 길다랗게 그려줄 거고요. 양쪽 끝자락을 뾰족뾰족하게 나뭇잎처럼 찝어주도록 할게요. 펜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곡선은 직선으로, 직선은 곡선으로 바꿀 수 있다 라고 했었죠. 곡선으로 둥그렇게 지나가는 부분을 콕 찍어주면 뾰족하게, 콕 찍어주면 뾰족하게 바꿉니다. 조절점 이용해서 방향과 크기 맞춰주시고요. 두 개의 친구를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트랜스폼에 가시게 되면 여기에도 리플렉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사용하는 리플렉트의 경우에는 가운데 선이 여기입니다 라고 지정해 주지 않고 제자리에서 반사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냥 복사를 해보도록 할게요. Alt 드래그해서 복사를 했고요. 이 친구 자체를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에 있는 리플렉트라고 하게 되면 제자리에서 반사가 됩니다. 개체들의 위치, 나중에 귀를 그렸기 때문에 얼굴보다 위쪽으로 올라왔네요. 이 친구들은 이라고 Shift 눌러서 동시에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어레인지 순서를 맨 뒤로 빼겠다, Send to Back. 얼굴 부분의 경우에는 요만큼이라고 음영이 져 있는 부분, 펜툴을 이용해서 그려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긴 한데요. 칼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지우개 툴을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툴이 보입니다. 이마만큼을 잘라줄 거예요 라고 칼이 지나가는 위치를 그려보도록 할게요. 개체를 선택한 상태이고요. 칼을 들어서 요만큼 지나갑니다 라고 선을, 저만큼 지나갑니다 라고 선을 쭉쭉쭉 그려줬습니다. 코 부분도 요만큼 지나가요 라고 선들을 그려줬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따로따로 개체가 선택이 될 거예요. 지나가는 선들을 그려주고 나서 아이들이 따로따로 분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밝은 색이죠. 칼집이 난 부분은 예쁘지가 않으니까 합체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패스파인더에 보시게 되면 유나이트 합체를 하게 되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죠. 점을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위치를 옮기실 수 있어요. 선에 대해서 K의 101포인트짜리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 건 아마도 요 눈과 입부분을 얘기하는 것 같죠? 펜툴을 들을 거고요. 클릭해서 위치를 시작점은 여기, 생끝 웃는 꼭대기점은 여기, 그리고 끝나는 부분은 여기라고 해서 선을 만들어 줬습니다.
채우는 색깔과 선의 색깔이 반대로 뒤집어져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스왑 던치를 누르셔서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생크 놓는 게 이렇게 뾰족한 게 아니라 둥그렇죠. 그렇다면 펜 툴을 꾹 누르고 앵커 포인트 이용하셔서 쭉 당겨주시게 되면 웃는 눈이 되기도 하죠. 색깔은 깜장색이고 두께값은 스트로크가 1포인트 제대로 그려진 것 같은데요. 자세히 보면 여기 선들이 우리는 되게 날카롭게 뾰족 잘려 있는데 약간 둥그런 느낌이 들어요. 스트로크 패널에 가시게 되면 두께값뿐만 아니라 캡을 씌워주세요 라고 하는 옵션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 두께값만 보이고 캡들이 안 보인다면 보여주십시오 쇼 옵션이라고 하는 3줄이를 누르셔서 옵션을 켜주시면 됩니다. 하나를 잘 그려서 반대쪽 눈과 입부분으로 써먹으면 되겠네요. 몸통을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펜툴을 이용해서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을 따주세요. 펜툴로 윤곽을 따준 것들은 다시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쭉쭉 당겨서 곡선. 위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는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사슴의 다리 부분에 보시게 되면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칼로 잘라주시면서 분리하시면 됩니다. 얘입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나이프 툴 들으셔서 쓱 지나가도록 잘라줄게요. 이렇게 해서 밝은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 이렇게 따로 분리가 됩니다. 나머지 다리 부분도 반복해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릭해서 대강의 윤곽을 따시고요. 곡선화 시켜주세요. 사슴을 다 제작하고 나면 그 위에 목도리를 얹어주시면 되겠죠. 목도리의 경우에는 모서리 둥근 사각형을 활용하겠습니다. 라운디드 렉탱글 클릭해서 쭉 드래그 하시게 되면 모서리의 둥글기가 바로 보일 텐데요. 그려지는 동안에 이 둥글기를 조절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둥글기를 바꾸실 수도 있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둥글둥글한 구슬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이 친구는 수정이 가능합니다만 CC 버전이 아닌 옛날 버전 CS 버전의 경우에는 동글동글 구슬이 없기 때문에 애초에 그림을 잘 그려주셔야 되겠죠. 그리는 동안에 모서리를 조절하시려면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위로 올라가라 화살표, 밑으로 내려가라 화살표 누르시면 이렇게 모서리를 보시면서 확인할 수 있죠. 목도리의 경우에는 살짝쿵 안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군요. 이펙트에 가시면 워프라고 꾸겨주는 기능이 있고요.
어떤 식으로 꾸겨줄 건지는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방향을 위아래로 조절 가능합니다. 밴드 값을 이리저리 조절을 해보세요. 실제로 만들어진 친구는 이렇게 지나가는 선이 있는 아이인데 우리는 효과를 줘서 꾸겨진 척을 한 거기 때문에 실제 선은 아닙니다. 보여주세요 뷰에서 아웃라인을 선택하시게 되면 선이 꾸겨지지 않은 형태로 이 친구가 기억하고 있죠. 그렇다면 이 아이는 이대로 둘 것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렇게 꾸겨진 선으로 확장을 시켜줄 건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될 텐데요. 요거를 그대로 냅둘 것 같으면 상관이 없겠지만 편집을 할 거다라고 할 때는 실제 선이 존재해야만 자르거나 회전을 해서 변형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브젝트에서 expand라고 확장을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appearance라고 눈에 보이는 대로라고 하면 이렇게 선이 뚜렷하게 곡선화되는 게 보이시죠? 뷰에서 아웃라인 다시 보시면 이렇게 곡선화가 된 걸 확인할 수 있네요. 사슴의 턱 부분의 경우에는 이렇게 원 두 개를 조합해서 쓰시면 되겠죠? 요만큼 따로 자르겠습니다.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목 부분만 따로 그림자 표현해 줄 수가 있겠네요. 목도리에 대해서 끝자락에 요 술 달린 것들은 렉탱글 툴 이용해서 가느다랗게 술을 걸어주시면 되겠고요. 알트 드래그에서 시작과 끝자락만 만들어 주시게 되면 중간은 블렌드 도구 이용해서 채워주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렌드 툴 이용하시고요. 시작하는 건 요 첫 번째 아이, 끝나는 건 저 끝자락의 아이라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채워줄 거고요. 개수를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이 친구는 지금 컬러, 색깔로 가득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스텝이라고 단계를 숫자 값으로 수정하실 수가 있어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한 개수 조절하시면 되겠죠? 오케이. 똑같은 아이는 복사해서 뒤쪽에다가 가려주겠습니다. 블렌드 툴로 만든 친구도 실제로 존재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보시게 되면 첫 번째 사각형과 마지막 사각형만 보입니다. 이 친구들을 색깔 바꿔주기 위해선 실제로 존재하게 만들어줘야 되겠죠?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확장을 시켜주시게 되면 이제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로 보여질 거예요. 이 정도 느낌이려나요? 제작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들은 모두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가이드에 가시면 클리어 가이드 지워주실 수 있고요. 개체들의 위치를 다시 한번 좀 맞춰주세요. 저의 사슴은 좀 살이 많이 쪘네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 안에 파일을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파일의 이름 맨 처음에 주고 들어온 이름 불만 없고요. 파일의 형식 AI 맞습니다. 저장해서 첫 번째 문제 마무리 지을게요. 두 번째 문제 보도록 할까요? 두 번째 문제도 용지 사이즈는 똑같군요. 100에 8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게요. 왼쪽 꼭대기에 파일 새로 만들 거니까 new 파일의 이름 주셔야겠죠.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두 번째 문제이고요.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100에 80짜리 create
가이드를 뽑아서 어느 정도에 배치할 건지를 보시기 위해선 눈금자가 필요하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 쇼 룰러 눈금자를 켰고요. 필요한 색상들을 뽑으시면 될 텐데 어떤 거부터 제작할 건지 제작하는 거에 따라서 색깔을 따로따로 뽑아 주시면 되겠죠. 한꺼번에 뽑아 놓으면 색깔이 헷갈리니까요. 우선 눈 결정들이 좀 만만한가요? 이 친구들 색깔을 뽑아서 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가이드라인 먼저 뽑겠습니다. 하늘색 눈 결정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이름은 임의로 주겠습니다. GTQ라고 색깔을 뽑도록 하죠. 선을 그리겠습니다. 라인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선 하나가 만들어질 건데요. 이 친구에 대해서는 그 굵기가 지정이 되어 있죠. 2포인트라고 했으니까 스트로크에서 2라고 주시면 되겠고 색깔은 뽑아놓은 색깔. 하지만 끝자락이 뾰족뾰족해 보입니다. 결과물에서는 좀 동글동글하게 마감이 된 것 같죠? 스트로크의 옵션에서 캡을 동글동글하게 씌워주시면 돼요. 반복해서 그려주면 되겠죠. 세 개의 선을 반대로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시켜 주도록 할까요? 리플렉트 툴 이용할 거고요. 요 지나가는 선을 기준으로 하겠다. Alt 클릭. 거울처럼 반사가 되죠. 기존에 있던 거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하나를 잘 만들었으니 이 친구는 로테이트 돌려가면서 복사를 하겠습니다. 회전 도구를 꺼내시고요. 중심점은 요 끝자락이 되겠죠. Alt 클릭. 8개니까 45도 각도로 돌리시면 되겠네요. 프리뷰로 보시면서 카피 하시게 되면 복사되는 걸 볼 수 있네요. 방금 했던 작업을 반복하겠습니다. 컨트롤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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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크기를 적당히 조절할게요. 오른쪽에 있는 회색 눈 결정도 만들겠습니다. 같은 방식이에요. 돌리실 때 끝자락에다가 맞추시게 되면 선이 이렇게 바로 붙어서 생길 텐데요. 살짝 떨어져 있으니까 공간을 확보해서 중심점을 살짝 떨어뜨리도록 할게요. Alt 625라고 선이 너무 큰 것 같죠? 조금만 줄일게요. 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장갑을 만들도록 할까요? 장갑에 필요한 색상도 뽑겠습니다. 화살표로 색상이 구분된 거는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깔 추가시켜 주세요. 흰색과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거 아래쪽에 있는 동글 단추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색상을 직접 입력할 수 있고요. CMYK 모드로 바꿔주시려면 끝자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로 만들어진 색상은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룹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그룹에서는 단색만 허용하기 때문에 만들어져 있는 그라디언트 주변에다가 추가시켜 놓도록 하죠. 대강의 윤곽을 따시고요. 직접 선택 도구 이용하셔서 위치를 수정해 주도록 하죠. 곡선화 시켜줄 수 있습니다. 펜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쭉쭉 당겨서 곡선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각도를 조절하셔도 되고요. 직접 그려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라디언트 도구를 이용하시게 되면 방향을 쭉쭉 드래그해서 손목에 있는 주름 부분의 경우에는 렉탱글 툴 이용하셔서 얹어주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가져다 놓을 거고요. 사이의 개수는 블렌드 툴 이용해서 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렌드 도구를 들으시고 시작하는 점은 여기, 끝나는 아이는 저기라고 하게 되면 자동으로 메꿔질 텐데요. 개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싶을 때에는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스페이싱을 스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하는 개수는 프리뷰로 보시면서 적당히 배치하면 되겠죠? 장갑의 지그재그 모양은 선을 그려서 이펙트를 주도록 할게요. 라인 툴 이용해서 쭉 지나가는 선 하나를 그려주시고요. 그 친구는 두께값이 좀 두꺼웠으면 좋겠네요. 스트로크에서 적당한 두께값을 주시고요. 이펙트에 가시게 되면 디스톨트 꾸깃꾸깃 해줄 겁니다. 지그재그 프리뷰로 보시면서 그 사이즈와 개수 조절하실 수 있겠죠?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하시면 되겠고요.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반복 작업을 할 수 있죠? 색깔들을 맞춰 주겠습니다. 장갑에 삐져나간 부분들은 잘라야 될 텐데요. 이렇게 이펙트를 준 친구들은 실제로는 실선이에요.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아웃라인으로 보시면 지그재그로 표현했던 건 우리 눈에만 보이는 거고 실제로는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오브젝트를 눈에 보이는 대로 확장시켜 주세요. Expand Appearance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요. 두께값도 같이 표현됐으면 좋겠죠. 다시 한번 오브젝트를 expand라고 하게 되면 OK 했을 때 두께값도 다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 삐져나간 부분들만 잘라주도록 하죠. 이만큼이라고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패스 파인더에 보시게 되면 디바이드로 나눠주도록 할게요. 조각조각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삐져나간 부분들을 따로 지워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삐져나간 부분들 선택하셔서 지우시면 되겠고요. 반대쪽 장갑 복사해서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몽땅 다 선택할 거고요. 알트 드래그 하시면 복사,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의 리플렉트 제자리에서 바로 뒤집어집니다. 장갑을 연결하는 선은 색깔과 두께값이 지정이 되어 있군요. 브러쉬를 들겠습니다. 브러쉬를 이용해서 만들어 줬는데요. 이 친구는 브러쉬 패널에 가셔서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와 주시면 저희가 펜으로 그린 것처럼 인식이 돼요. 두께값 주시고요. 색깔값 맞춰주겠습니다. 장갑을 다 만들어 줬으면 이 친구들은 한꺼번에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할까요? 그림자 효과를 주도록 할게요. 그룹으로 묶지 않고 그림자를 주게 되면 개체 하나하나가 다 따로따로 그림자가 져요. 전체를 한꺼번에 묶은 상태에서 이펙트,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오퍼치티 값 조절하시고요. 거리 값들도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나머지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바람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다시 한번 브러쉬 들겠습니다. 그려준 친구는 선택하셔서 브러쉬 패널 가시면 되겠고요. 문제에서 제시하고 있는 차콜 러프를 찾으시면 되겠죠. 미리 만들어 놓은 곳에는 똑같은 아이가 없는 관계로 라이브러리에서 찾겠습니다. 클릭하셔서
어로우라고 하는 화살표가 아닌 건 확실한데 어디에 들었는지 잘 모르겠다 싶으시면 일단 아무거나 선택하시고요. 거기에서 모양을 쭉 보시면서 찾으시면 되겠죠?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이용해서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이름으로 보겠다라고 한다면 보는 방식을 썸네일 뷰가 아니라 리스트 뷰로 바꿔서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차콜, 러프, 색상값도 맞춰주셔야 되겠죠? 아래쪽에 있는 브러쉬는 종류가 다르군요. 워터컬러 스트로크 3번입니다. 글씨를 얹어서 마무리할게요. 타입 툴 들을 거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타이핑할게요. 해피윈터의 경우에는 에이리얼 볼드라고만 되어 있고 크기에 대해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 보시고 비슷한 크기로 맞춰주시면 되겠죠? 줄 간격이 좀 달라 보인다 라고 할 때에는 캐릭터 패널을 직접 들어가셔서 줄 간격도 조절해 주실 수 있습니다. 글자가 이렇게 위쪽은 회색이고 아래쪽은 보랏빛을 띠고 있죠. 두 개를 뽀사서 표현을 해줬네요. 글자의 경우에는 뽀사지지 않습니다. 만들어 놓은 글자를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의 익스펜드라고 확장을 하셔도 뽀사지고요. 글자니까 타입이라고 하는 메뉴에서 크리에이트 아웃라인이라고 해도 뽀사집니다. 어떤 걸로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콩 찍으셔서 이제는 펜으로 내가 직접 그린 것처럼 표현을 해줬고요. 이 친구들을 라인을 이용해서 한꺼번에 같이 잡을게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라고 나눠주게 되면 이렇게 위아래로 분리가 된 지나가는 선 보이시죠? 다만 여기에서는 그룹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냥 선택하게 되면 색깔들을 일일이 하나하나 선택하기가 번잡스러워져요. 얘를 이라고 그룹으로 묶여져 있는 아이 더블 클릭하게 되면 다른 아이들은 흐리멍텅해지고 내가 그렸던 요 글자들만 선명하게 보입니다. 여기에서 아래쪽에 있는 친구들 색깔을 바꿔줄 수 있겠죠? 방금 만들었던 색깔을 똑같이 적용하고 싶다면 스포이드 툴을 이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얘랑 똑같아요 라고 타겟팅을 하게 되면 이렇게 색깔이 일부분만 바뀝니다. 회색 부분만 살짝 위로 올려주시든지 보라색 부분만 아래쪽으로 내려주셔서 사이를 살짝 띄우도록 할 텐데요. 색깔로 선택하고자 한다면 반짝이 마술봉 도구 이용해서 얘만이라고 했을 때 위쪽에 있는 회색 부분만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방향키로 이렇게 왔다 갔다 조절 가능합니다. 독립적인 공간에서 바깥으로 나가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렇게 되돌아가는 화살표를 누르실 수도 있고요. 키보드의 제일 왼쪽 꼭대기에 있는 ESC를 이용하셔도 다시 독립 공간에서 나와서 다른 아이들이 또렷해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Let's have 요 친구의 경우에는 글자를 타입오너 패스 이용해서 꾸겨주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글자가 타고 넘어갈 선이 필요하겠네요. 펜툴 이용하셔서 클릭해서 모양을 만들어 주십시오. 요 선을 타고 넘어갈 글자를 써보도록 할게요. 타입 툴을 꾹 누르면 나타나는 타입 오너 패스 툴 이용하셔서 여기에 있는 선을 타고 넘어갈 겁니다. 라고 콕 찍게 되면 글씨가 얹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브젝트의 제작이 다 끝났으면 필요에 의해서 꺼내놨던 가이드라인들은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꼭대기에 파일 저장할 거니까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두 번째 문제가 끝났네요.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마지막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좀 다르죠? 120에 80짜리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하죠. 파일에 뉴,
파일의 이름 주겠습니다.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마지막 세 번째 문제니까 3이라고 줄 거고요.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하시고 윕스 120에 하이트 80입니다. 눈금자 컨트롤 R 눌러서 켜줄 거고요. 색상들 필요한 대로 뽑아줄 건데요. 우선 요 루돌프가 좀 만만하니까 요 친구 먼저 그려보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에서 새로 추가하도록 할까요? 그룹. 이름은 딱히 중요하진 않지만 GTQ라고 임의로 줄 거고요. 색상값 추가하도록 하죠. 가이드라인 뽑아서 범위를 지정하겠습니다. 배경의 하늘색은 더 이상 선택되지 않도록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셀렉션.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점의 위치 좀 수정을 해서 얼굴 형태를 윤곽 변형시켜 줄게요. 선택 도구는 워낙에 자주 쓰니까 직접 선택 도구와 그냥 선택 도구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좀 더 빨리 작업하실 수 있어요. 덩어리 선택할 때는 V, 그리고 일부분 선택할 때는 A라고 해서 V와 A를 이용해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귀 부분도 다이렉트 셀렉션 A 이용하셔서 위치를 좀 수정을 해주시면 모양이 변형이 되겠죠? 덩어리를 선택할 땐 V, Alt 드래그해서 복사 가능하시고요. 반대로 뒤집어 주실 때 오른쪽 버튼 트랜스폼 리플렉트 하게 되면 반대로 뒤집어 줄 수 있습니다. 사슴의 뿔 부분은 선이라고 하는 언급이 없는 관계로 블러 브러쉬를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페인트 브러쉬와 블러 브러쉬는 약간 차이가 있는데요. 페인트 브러쉬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는 것과 블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선을 그려주는 것,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아웃라인 보시게 되면 이렇게 가느다랗게 선으로 보여주는 게 페인트 브러쉬, 그리고 이렇게 면으로 인식되는 게 블러 브러쉬예요. 저는 블러 브러쉬를 이용해서 그릴 거고요. 블러 브러쉬의 브러쉬가 너무 두꺼워 보인다면 키보드의 엔터키 주변에 있는 열려라 네모가루와 닫혀라 네모가루 이용해서 브러쉬의 굵기 조절이 가능합니다. 블러 브러쉬의 경우에는 같은 색깔은 합쳐지는 경향이 있어요. 뿔이 흰색이니까 색깔을 흰색 물감 찍어서 그려주도록 하죠. 한쪽의 뿔을 잘 만들어 주셨으면 반대로 뒤집어 주시면 되겠죠. 리플렉트를 할 때 오른쪽 버튼에 있는 트랜스폼 리플렉트는 제자리에서 반사시켜 주는 거고요. 거울처럼 이렇게 기준선을 두고 반사시키려면 도구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로테이트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리플렉트 중심점은 가운데요. 얼굴 가운데를 Alt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거울을 세워놓고 반사시킨 것처럼 보이죠? 기존에 있던 뿔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라고 해서 그대로 남겨주도록 할게요. 옆쪽에 있는 아갈 체크도 만들도록 하죠. 요 범위를 벗어나지 않게 만들겠다라고 라인을 그려줄 거고요. 펜툴 이용하셔서 안내선 보이시죠? 이렇게 인터섹트 교차되는 지점, 인터섹트 교차되는 지점, 나머지 택을 그려주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 뽑겠습니다. 색상에 대해서 화살표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 그라디언트 색상이에요.
그라디언트 패널에서 색상 추가시켜 주십시오. 색상 지정해 보시게 되면 흰색에 대한 색상은 없군요. 그렇다면 여기에 구멍 뚫린 부분은 흰색으로 동그라미를 얹어 주시는 게 아니라 패스파인더에서 구멍을 빼주셔야 합니다. 일립스, 하늘색에 대해서 오퍼시티 값이 들어가 있네요. 트랜스퍼런스에서 오퍼시티 값도 표현을 해 주십시오. 같은 간격으로 줄어드는 건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커지는 건 플러스 값이고요. 작아지는 건 마이너스 값입니다. 프리뷰로 보시면서 확인을 해보세요. 사슴과 아갈 체크는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하시고요. 이 친구들은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는 게 흩어지지 않겠네요. 오른쪽 버튼 그룹. 얹어주실 때 밑에 이렇게 깔리는 느낌이 든다면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순서를 바꾸는 건 워낙에 자주 하니까 이것도 단축키를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 반복하시면 되겠죠? 컨트롤 D, D. 이 친구들에 대해서는 그룹으로 묶어라 라고 명시가 되어 있으니까 꼭 그룹으로 묶어주셔야 되겠군요. 오른쪽 버튼 그룹. 나머지 끈의 경우에는 펜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브러쉬를 이용하셔도 되고 선의 굵기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펜 툴이 아직 어려우신 분들은 브러쉬를 들으세요. 페인트 브러쉬 이용하셔서 만들어진 친구를 브러쉬에서 너무 두꺼운 모양이 나왔죠? 브러쉬 패널에 가셔서 기본 베이직으로 돌아오시면 마치 펜으로 그린 것처럼 표현이 됩니다. 선에 대해서 두께값, 색깔값 지정이 되어 있죠. 스트로크, 점선으로 표현을 해달라 라고 했으니 대쉬라고 체크를 하시면 점선이 될 거고요. 그려지는 게 대쉬, 띄어지는 게 갭입니다. 보면 여기에 길게 갔다가 짧게 뛰고 짧게 갔다가 길게 쉬네요. 반복되는 친구가 어떤 건지 본인이 파악하셔서 숫자 값을 주셔야 될 텐데요. 길게 갑니다. 짧게 쉽니다. 짧게 갈 거고요. 길게 쉽니다. 다시 반복할 거죠. 길게 가고 짧게 쉬고 짧게 가고 길게 쉬고 반복되는 거. 값은 여러분들이 보시고 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길게 가는 거를 5 정도로 잡아줄 거고요. 짧게 쉬는 거를 1이라고 잡아줄 거고요. 짧게 가는 걸 다시 1이라고 그리고 길게 쉬는 걸 5라고 값들을 주시고 결과값과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죠. 마지막 옷을 만들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위치 적당히 수정을 해주시고요. 한쪽을 잘 만들었으면 선택하셔서 반사시켜주면 되겠죠. 패스파인더로 합체할 거고요. 필요한 색상을 뽑겠습니다. 하나의 옷을 잘 만들었고요. 살짝쿵 요 안쪽으로 패턴 체크가 들어가 있는데 패턴을 하나 만들도록 할게요. 아가일 체크라고 하는 요 아이를 선택하셔서 오브젝트의 패턴이라고 만들어 주겠습니다. 메이크. 결과물은 이 친구하고 비슷해 보이죠?
이름을 주도록 할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던. 스와치 패널에 이렇게 패턴이 만들어진 걸 확인할 수 있네요. 하나를 잘 만들어 주셨고요. 안쪽으로 살짝 축소돼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는 같은 간격으로 조절하겠다. 오브젝트의 패스의 옵셋 패스. 크기는 보시면서 프리뷰로 조절하세요. 안쪽으로 살짝 꿍 들어간 친구는 패턴을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그 패턴의 크기가 적당하다 싶으면 두셔도 되는데 너무 크다 작다 싶으실 때는 스케일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 크기는 어느 정도로 될 건지 값을 프리뷰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고요. 옷이 줄어들면 안 되겠죠? 트랜스폼에서 오브젝트는 빼겠습니다. 패턴만 적용하시면 되겠죠? 위쪽에 하얀색의 렉탱글 얹어주도록 할게요. 시작하는 줄무늬와 끝나는 줄무늬를 만들어 주시고요. 그 사이는 블렌드로 채우겠습니다.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상태에서 블렌드 툴 들으시고요. 시작하는 사각형, 끝나는 사각형 안쪽을 쭉 채워줬는데 개수를 보시면서 정하시면 되겠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셔서 컬러가 아니라 스텝이라고 단계를 주겠다. 프리뷰 보시면서 개수는 여러분들께서 유추해서 적당히 주세요. 같은 방식으로 만들어진 친구는 복사해서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블렌드를 한 친구들은 실제로 존재하는 아이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분 필요 없는 부분들을 지워주시려면 오브젝트를 expand라고 존재할 수 있도록 하셔야 지워주실 수 있습니다. 선택되지 않길 바라는 친구들은 잠가줄게요. 오브젝트가 선택되지 마라 라고 하는 친구들 오브젝트에 락을 걸겠습니다. 나머지 글자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타입 2 누르시고요. 여기입니다 라고 위치 찍어서 글씨 쓸게요.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글꼴은 꼭 맞춰주셔야겠죠. 윈터 컬렉션, 에이리얼의 볼드, 단추를 얹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제작이 끝났으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고요.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에 파일 누르셔서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시고 파일의 형식 AI로 되어 있으시죠?
저장해서 마무리 짓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2년 12월 달 A 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열심히 연습하셔서 내년에는 꼭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